안녕하세요. 상한문입니다. 오늘 자료 올리는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시간이 12시 10분. 그래도 매일 자료를 올리기로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겠죠. 음, 그래핀 관련주는 따로 약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너무 늦고 그래서 오늘 미션 종목이었던 공략 종목들 복귀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뭐 오늘 미션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녹십자 그룹 쪽과 신풍제약우를 같이 매매하신 분들이 이제 그나마 좀 나았죠. 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한제당 쪽으로는 오늘 뭐 이 종목은 거래를 할 조건이 못 됐고 시가가 많이 나서 출발했으니까 국순당과 보혜 양존의 힘이 약했죠. 호텔 신라우는 오늘 나름대로 호텔 신라우가 상승은 좀 해줬지만 하나 갤러리는 따라가주지 못한 형태였군요. 그래서 오늘 미션 종목들 중에서는 녹십자 쪽과 신풍제약 우 이렇게 공략하신 분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4월 30일 4월달의 마지막 매매일이죠. 오늘 많이 좀 피곤하군요 제가. 내일은 말일이니까 좀 복잡한 매매 없이 간결하게 매매를 좀 해봅시다. 내일은 뭐 이것저것 또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텐데 내일은 9일 제지를 필두로 한 그래핀 관련주 테마 매매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그래핀 관련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의 어, 시장 지배력이 중요하다. 내일 만일에 9일 제지가 시간의 상한가를 깎고 요즘같이 지금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강도는 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기업을 이름을 같이 키워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9일 제인 호재는 상당히 좋죠. 어, 키워드가 중요하죠. 키워드가 9일의 키워드는 구글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그래핀이란 키워드도 있고 이 그래핀 안에는 5G도 다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잘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에 이슈가 없다. 아주 적절하게 지금 잘 되어 있는 지금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9일 제지는. 그 다음 쪽으로는 한 달이 끝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 달의 끝과 시작과 맞물려 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기대감은 말해주는 거겠죠. 적어도 내일이면 이제 한 달이 끝난다 말이죠. 그럼 그 다음 달에 대한 먹거리는 누구나 다 미리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28일, 29일 이런 날에는 시장이 좀 힘이 없지만은 30일에는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이 나타나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상 보면 지금 9일 제지가 내일 좋은 모습을 일단은 보여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테마주로 공략할 때는 그 강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시장을 아우를 것인가에 따라서
나머지 관련주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래핀 관련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A그룹, 일단 A그룹 위주로 봐야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핀 관련주 테마주 설명을 하면서 부활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그래핀 관련주는 따지고 보면 부활 테마주거든요. 테마주들이 소멸이 된 테마주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두각만 안 나타냈을 뿐이지 잠재적인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동기 여부로 인해서 그 테마주들이 부활을 하는데 장중에서 부활을 할 수도 있고 시간에서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일단 부활의 신호탄을 쏜 상황이니까 내일 아침에 확인 절차는 있어야 될 겁니다만은 일단은 시간에서 관심을 받은 것들로 A그룹 위주로 잡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9일 제지, 그 다음에 엑사ENC, 크리스탈, 신소재, 상보, 이 정도만 보면 되겠는데 하나케미칼 U는 넣읍시다. 왜냐하면 하나 쪽 얘들은 어차피 아시아나 쪽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속도는 얘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신용이 되는 종목은 하나케미칼, 뭐 엑사이엔스 이런 종목들만 지금 되고 있는데 그건 정권사마다 다르니까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A그룹 이 5종목을 위주로 한번 내일 짝짓기 매매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부활 테마주 짝짓기 매매할 때는 일단은 대장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를 짜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의 경우의 수를 충실하게 짜야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면 대장주가 오늘 많이 피곤하네요. 1번 대장주가 점상을 유지한다. 대장주가 점상을 유지한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이등주를 잡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장주가 점상을 공략하면 2등, 3등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평탄한 시장이면 거의 5등 종목까지도 상한가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장주가 점상을 만일에 유지를 해준다면 가장 안전한 종목, 가장 상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 그 종목을 2등주로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등주로 공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점상을 유지를 해주고 2등주로 공략을 했을 때 그 2등주도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상한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한가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종목을 손을 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상을 유지를 했을 때는 일단 2등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등주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는 2등주는 아주 좋은 카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이성 수익과 상한가 수익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요즘 시장에는 뭐 1등주 많아야 2등주 한 종목 봐주지만 예전에는 자측률 500호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의 테마의 대장주가 탁자를 잡으면 반드시 어떤 종목이 올라와도 자측률 500호를 두 개를 짜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테마를 크게 이루는 그런 게 많은데 일단 지금은 가정입니다. 9일 제재가 대장주니까 9일 제재 점상을 했을 때는 2등주를 공략을 하자. 왜? 이거는 대이성 수익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상한가 안착을 해서 자청률에다 500호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날부터도 이놈은 9일 제재와 대장주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키워드는 대장주에 맞춰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뭡니까?
관심은 받았지만 점상은 유지가 못했다. 점상을 유지 못했다. 대장주 시가가 플러스 20%권, 그게 플러스 22%, 뭐 25%, 20%권, 20% 아래가 아니고 20%권 근처, 뭐 19%도 뭐 그까지는 봐준다고 합시다. 20%권 근처 이렇게 시가 맞춰준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등주를 공략할 전제 조건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장주와의 시가 차이가 10% 이상은 나야 됩니다. 대장주와 반드시 8%, 7%도 안 됩니다. 10% 이상이 돼야 이등주를 공략할 전제 조건이 됩니다. 왜? 대장주 시가가 20%권 근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대장주는 20% 근처면 단일가로 아침에 움직일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9일 제지는 내일부터 단일가죠. 이런가 상관없이 내일부터 단일가로 움직입니다. 내일 뭐 5%가 가든 1%가 시가 잡히든 내일 단일가니까. 근데 시가가 20%권 근처인데 또 단일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등주가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단일가만 아니라면 평탄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대장주가 단일가로 움직이는 종목은 이등주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0분마다 그 폭의 개념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담고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가 갭이 많이 벌어져야 돼요. 시가 갭이 일단 벌어져야 된다. 자, 다음은 그러면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은 시가, 대장주 시가가 15%권 근처. 자, 대장주 시가가 15%권 근처면 이럴 때는 대장주를 봐야 합니다. 밑에 애들을 보지 마시고, 왜? 적어도 당일날 공략해서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는 가정하에를 보면 당일날 수익도 충분한 수익이란 말이죠. 예. 물론 밑에 애들을 잡아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수익도 있지만은 대장주를 잡는 것은 테마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일단은 무조건하고 대장주하고 싸움을 붙어야 된다는 것은 테마주를 다루는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 시가가 15% 근처면은 예를 뭐 15%, 16%, 14% 이런 식으로 잡히면 일단 대장주를 본다. 근처면 대장주 본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럼 이게 15% 잡혔을 때는 대장주로 공략한다. 이럴 때는 대장주는 반드시 이 시가 쪽에서는 반드시 분할나야 한다. 왜냐면 각기 사람이 보는 재료에 대한 판단은 다 틀립니다. 또 각자가 종목을 다루는 마인드도 다 틀립니다. 또 이미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다 틀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말 시가 15%, 20% 띄워주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당일날 들어간 사람들도 3% 먹고 나온 사람도 있고 10%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중간한 시가면 분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
대장주 시가가 15% 건재 출발해서 10%권이나 9%권을 찍어주면 그때는 일괄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15% 출발해서 바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로 1차를 넣고 흐름을 보면서 눌러주면 2차 넣고 다시 회복을 한다 3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차로 넣는데 날아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대장주가 강해야 된다는 것이 항시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나리오는 대장주가 좋았을 때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일 대장주 시가가 이것보다 낮은 시가로 잡힐 수도 있고 보합으로도 잡힐 수 있고 마이너스로도 잡힐 수 있습니다. 내일 뭐 아침에 눈을 턱 뜬데 어제 나온 그거 뉴스 또 어디 뭐 이상한 기자 하나가 이상한 데서 말을 듣고 이상한 글을 쓴 거란다. 아니란다. 구글은 전혀 그런 일 없단다. 이러면 또 뭐 한까지요. 그런 경우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어제 구리강산처럼 말이죠. 그놈 기자가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정말 돈 많이 잃으신 분,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정말 뭐 만나면 뭐 뺨이라도 한번 때리고 싶지 않겠나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좋은 재료라고 해서 뭐 상가에 한 1억씩 2억씩 집어넣어 놨는데 눈 뜨고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시가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뭐 20%씩 가버리면 하루 뭐 하루나절에 뭐 2천만씩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만나면 뭐 정말 뺨이란 때리고 싶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주 시가 15% 근처에 대장주를 본다. 그럼 15%더 낮으면 10%나 9% 잡으면 당연히 대장주를 봐야 되겠죠. 다른 종목 아예 얼렁거리면 되지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러면 1등주 대장주와 2등주만 두 개만 거래를 하면 되겠네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예. 반드시 두 개를 거래를 해야 되죠. 예, 예. 두 개를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장주 시가가 맞춰질 때면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가는 뭡니까? 15% 근처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가지만 더 올라가면 19%, 18%, 20%, 뭐 20% 이상이면 거래가 못 해줘 대장주는. 그러면 2등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일에 대장주가 시가가 15% 근처 출발해서 약간 눌러주는 형태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상방적으로 탁 치고 올라가면 그때는 2등주하고 같이 거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장주도 잡고 들어가고 그때는 2등주가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대장주 시가 15, 16% 잡혔는데 2등주가 말 XINC라 봅시다. 아마 XINC 2등주가 되기 쉽겠죠. 지도 단일가가 있으니까 상가로. 그러면 이놈이 뭐 15, 6% 잡히면 XINC는 뭐 8%나 7%나 급시나서 많이는 못 띄울 거란 말이에요. 예, 많이 못 띄거든. 그럼 이놈이 대장주가 15%에서 한 10%까지 밀리면 XINC는 한 5%대까지 훅 밀린단 말이지요. 그럼 대장주를 분할로 해서 3분할 쫙 해가지고 상방적으로 딱 자리 잡아주고 탁 치고 올라갈 때 XINC를 같이 공략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 오면 XINC가 아니라 상보나 크리스탈 신소재 어느 것을 공략을 해도 상관은 없지요. 자, 그리고 대장주가 만일에 25% 이상을 빼준다. 20% 근처 말고 25% 점상 밑에 붙어야 될 재료인데 이 글로 어디로 써야 되노? 아이고 전부 다 글로 썼더니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목도 아프네. 대장주가 25% 이상 출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그냥 제일 낮은 종목 하면 돼요. 예. 만일에 상보나 크리스탈 신소재, 뭐 엑사이언스, 하나케미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제일 낮은 걸 보시면 됩니다. 제일 낮은 거. 제일 낮은 걸 보면 만일에 2등주나 3등주는
대장주 25% 이상 출발하면 보통 뭐 15%나 뭐 자기들도 막 완화해서 막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상한가를 노리지 않는 이상은 상한가를 노릴 때는 차라리 이등주보다 대장주로 공략하는 게 낫지요. 상한가를 노리지 않으면 차라리 제일 시가가 낮은 놈을 공략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장이 끝나고 나면 차라리 시가 낮은 놈을 공략한 쪽이 오히려 수익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대장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공략을 생각을 했지만은 내일 아침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죠. 또 어떤 종목이 2등주가 될지도 정확히는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과연 대장주가 이러한 시가 말고도 다른 형편없는 시가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란다라는 뉴스 하나 나오면 또 말짱황이 되겠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면 많이 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거니까 한 주 정도 딱 사가지고 이러한 흐름일 때 어떻게 움직이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점상이가 시가 20% 근처, 25% 근처, 15% 근처, 10% 근처 이렇게 대장주고 움직일 때 2등, 3등, 4등, 5등을 뽑아놓은 A그룹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걸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의 시장 지배력이 강할 때는 이 나머지 전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더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재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재료를 보유한 대장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더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은 수없이 이 시장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수없이 반복이 되고 10년, 20년 전에도 역시 똑같이 반복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나 뭐 어제 했던 그런 테마 공략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출현이 되면 나타나면 꼭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테마주를 공략하는 법은 참 남들이 보면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하게 공부도 필요할 뿐더러 수익도 큽니다. 잘 운용을 하면. 그래서 초보분들이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테마주입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를 공략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를 다뤘다 보면 대장주도 알게 되고 뭐 밑에 동생들도 알게 되고 형제 사촌 뭐 사돈 팔촌까지 알게 됩니다. 즉 종목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재료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아주 좋아집니다. 아, 이런 재료는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아, 이런 재료는 그냥 일일 천하로 끝나는 재료네. 향후에 이런 재료가 동반한 종목이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겠다. 손 안 대야 되겠다. 아, 그리고 뭐 향후에는 이런 종목은 정말 강하니까 꼭 유사한 게 나오면 달라붙어야지. 또 이런 거. 그리고 이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지배를 할 때 또 다른 상대성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테마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단기간에 시장의 중심에 접근하기가 가장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공략했던 그런 뭐 호텔 신라우 하나갤러리 국순당 보혜양조 신풍제약 우 녹십자 뭐 홀딩 뭐 녹십자 이런 걸 자꾸 매치를 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가 너무 피곤한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사실 뭐 여러모로 할 종목은 눈에 보입니다만은 내일 월말이니까 간단하게 이 하나에만 딱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먹거리를 창출을 해내 보도록 합시다. 여러 종목 한다고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한 종목을 하더라도
집중, 간결, 그게 중요해요. 돈 1억을 가지고 10종목을 거래를 한들 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종목을 하더라도 돈 2천만 원, 3천만 원 한 종목을 딱 공략을 해서 10% 10%딱 그게 돈이 된단 말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승부조선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